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아침에 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어제 굉장했었던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도 이제 거의 지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도 보이지 않고요.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많은 그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비바람은 많지만 그래도 치명적이진 않다. 이 정도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한숨 조금 돌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에 비해서 정치는 대통령 후보에 관한 것이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명 마찬가지입니다. 상원 의원이나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그 중요한 미국의 판결도 나오고 해서요. 그런 내용 우선 짧은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미국에서 그 공화당 그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이 야, 정말 빠르네요. 의회에도 주치의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원에도 뭐 하원에도. 그래서 상원의 주치의가 브라이언 모나한이라는 주치의인데 이 주치의가 어제 기자회견 켄터키주에서 하다가 말문이 꽉 막혀버렸던 30초 동안 그 미치 매코넬 말문이 막히기는 했지만 연방 그 상원 의원 업무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주치의가 이 같은 소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크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할 말은 조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본인이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도 의사로서 진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의 뭐 신경 계열의 의사와도 상의를 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탈수 증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3월 달에 워싱턴 DC의 호텔에서 뇌진탕 일으켰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뇌진탕을 한번 일으켰던 사람들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어제 현기증이 있었다고 했죠. 그 현기증이 드물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마무리는 됐지만 81세인 연방상원의원 너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깊이는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하고 나서 한 얘기는 상원의원 직무 수행하는데 아무런 그 문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로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데요. 뭐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본인도 80세나 됐고 그리고 선거 치르고 임기 끝나면 86세. 그때까지 정정할 것인가? 지금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81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화당 가운데서도 미치 매코넬을 싫어하는 사람, 예를 들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치 매코넬이 싫어하기 때문에.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미국의 정치인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좀 리마인드 시켜줬다고 할까요? 그런 뉴스입니다. 아침에 제가 살짝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니까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렸어야지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다 해서 13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13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게 미국의 법률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우고 있지는 않으셔도 돼요. 다만 뭐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 불확실성 이런 걸 걷어내는 것도 여러분께서 꼭 뉴스를 들으실 때 뭔가 몰랐던 것, 불안한 것 걷어내면은 그만큼 좀 깨끗해지니까 해피해질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 9월 6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조지아주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인정신문이라는 것은 판사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얽혀있는 13개의 기소 케이스를 전부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나서 지금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뭔가 본인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권리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신문은 받지 않고 그냥 전부 13개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왜 이런 혐의가 본인에게 적용됐는지를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 법정 출두하는 인정신문에 가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 이 권리는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는 주장을 했고요, 당연히. 그러면 지난번에는 법원에 갔잖아요.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았어도, 물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카메라가 허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인정신문, 워싱턴 DC나 뉴욕이나 또 플로리다, 마이애미 법정에 갔었잖아요. 뉴욕과 플로리다에는 이렇게 가상으로 오늘 서류상으로 뭔가를 접수를 했겠죠. 그게 옵션이 아니고 법원에 가야지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간 것이고, 뉴욕에서는 이제 스토미 데니엘스 케이스,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는 기밀문서 케이스. 그런데 워싱턴은 또 의사당 케이스잖아요. 이 의사당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거기에 가기를 원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가고 이렇게 해서 이쯤 되면 나의 지지자들이 나를 더 지지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에 따라서 워싱턴의 법원에는 직접 출두를 한 거죠. 그래서 플로리다, 뉴욕, 워싱턴 법원에 그때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삼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는 전부 항복을 하는 거잖아요. 항복, 체포당하거나 항복해서 체포하고 풀려나는 거잖아요. 도망갈 사람 아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데 조지아주는 미국이 법이 다 달라서 딱 인정하고 기소하고 항소하고 이런 것이 날짜가 다른 거예요. 인정신문을 따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체포만 된 거예요. 체포만 돼서 머그샷까지만 찍고 보석금 20만 달러 내고 풀려난 거죠. 그리고 인정신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주들은 하루에 다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 주에 예정됐었던 인정신문은 본인이 안 가도 되는 그 여지를 발휘를 해서 안 갔고,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8명 가운데서도 일부는 인정신문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이 많고요. 저에게 얽힌 이 기소 사건 충분히 압니다. 출두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코법이라고 해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스, 나머지 18명이 하수인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공무집행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협박도 하고 했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케이스에서 나오네요. 다음 달에 10월 달에 민사재판 케이스가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이 민사재판은 사업에 관한 겁니다. 뉴욕주의 검찰총장이 이제 기소를 한 건데, 그 기소 사건의 증언이 새로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포함을 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아들들이 했다,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증언을 했었을 때, 이번 이 사건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거의 7시간 동안 뉴욕의 검찰총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왜 그렇게 엉터리로 했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려야지 될 때는 자산이 이만큼이다 하고 뻥튀기를 하고, 그리고는 갚아야지 될 때는, 세금 낼 때는 돈이 요만큼이다 하고 또 완전히 슈링크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소송이잖아요. 민사 소송이고,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형사 소송 케이스만 지금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본인의 그 증언을 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는 트럼프 파운데이션 그 회사에서 도대체 너무 바빠서 일을 당연히 못했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본인이 구했다고 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구했다고 했는데요. 그게 북한과,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북한과 핵전쟁이 일어났을 거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구한 거다.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아무튼 어린아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나는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너무 바빠서 이런 일을 하느라고 말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요. 그리고 아들들이 회사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거의 나는 회사 일과 관련이 없다. 본인은 이제 싹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증명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 뉴욕의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 아들들을 상대로, 이제 이건 사기 혐의죠. 비즈니스 사기 혐의로 기소한 소송의 일부에서 증언을 한, 북한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 이방카도, 이 검사는 기소하기를 원했지만 소송에 포함됐지만 이건 이제 항소에서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기소가 돼서, 그 1000명이 넘는 사람, 1100명 정도가 기소가 돼서 그 가운데서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 사람이 630명, 그리고 나머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10명. 그럼 앞으로도 몇백 명이 계속 이 재판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오늘은요, 의사당 폭동 사건 가운데서 가장 많은 형량을 받은 케이스가 일단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리더인 조 빅스, 38살밖에 안 됐는데요. 1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3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거 가장 긴 징역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인은 3년 미만을 요청을 했고 퇴역한 육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는 굉장히 선동을 했다. 그날 그 의사당 사건 때.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또 인포워라고 알렉스 존스 막 가짜를 막 퍼뜨리는 음모,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돈도 잘 벌고. 그런 인포워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음모 혐의 등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눈물도 막 보이고, 내가 정말 그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 당시에 메모 보낸 거 보면 이거는 제2의 미국 혁명이다. 우리 애국자다. 애국자들이 정부를, 바이든 대통령을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인준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지 된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계속 옹립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날 일을 거사를 치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음모, 공무집행 방해, 협박 등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눈물 젖은 그런 사과를 했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리고 나는 그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 앞서서, 그런데 제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는 미움이라고는 없어요. 막 이렇게 호소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벌 받아야지 된다는 것도 압니다. 이해합니다. 이제는요, 저는 좌파에도 지쳤고 우파에도 지쳤고 다 지쳤어요. 제가 유일하게 미래에 내가 있고 싶은 자리는
내 딸의, 아이도 있는 거예요. 내 딸의 학교, 학부모회의 멤버인 것. 이것뿐입니다. 저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안 하겠습니다. 막 살살 빌고 사과하고 별것 다 했죠. 그래서 검사가 구형한 33년보다는 작지만 17년이 젊은 38살, 17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라우드 보이즈의 멤버, 아주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애닉 타리오라고. 그리고 정치인들과도 많이 연결을 지었었고 하는 애니크 타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 그 선고 공판은 좀 연기가 됐어요.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검사는 33년을 구형을 했고요. 해서 이게 프라우드 보이즈뿐만이 아니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오스키퍼즈라는 또 다른 아주 그 무장단체, 극우 무장단체가 있었는데 그 파운더인 그 스튜어트 로스도 5월 달에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7년이면은 굉장히 높은 선고 형량이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도 변호인도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1100명이 기소가 돼서 수백 명이 이렇게 유죄를 인정을 했고 또 110명은 선고를 다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아주 형량 지금 재판이 선고 공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시켜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날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역할이 없었다면 그런 날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의 말, 동기, 그의 분노가 의사당 폭동 사건의 everything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의사당 폭동 사건과 연관해서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지아주에서도 역시 선거와 연관돼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워싱턴에 갔고 의사당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트럼프는 만약에 유죄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몸통이 멀쩡한데 깃털인 내가 고통받아야지 되는가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고 보죠, 저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이슈는 상당히 미국적입니다. 공화당의 기부자들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데 이제 얼추 짐작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론 디센티스 전에는 완벽한 대안이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대안을 찾다 보니까 뭐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팀 스캇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화당 기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싱글입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57살이거든요. 미국이 역사 139년 이런 식의 대통령 한 번도 지난 139년 동안은 결혼 안 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있고 안정적이고 하는 것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한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3번 결혼하고 3 여성에게 다 아이를 낳고 이런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뭐 그 부분에서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팀 스캇이 개인 생활 잘 말 안 합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여자친구의 신원은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아니 미국의 지금 성인의 반이 결혼을 안 한 싱글인데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선거를 치르는데 어떻게 1963년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더 좋다. 싱글이면 시간도 많지 신경 쓸 때도 덜하니까 내가 에너지도 많지 얼마나 좋은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모릅니다. 이 사람 왜 걱정을 하느냐. 그럼
여자친구가 있다고는 하는데 게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게이가 2명이야? 린지 그레이엄 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싱글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였었던. 그리고 코리 부커라는 2020년도에 민주당의 뉴저지 주지사였던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갔잖아요. 그 사람도 싱글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싱글일 때와 공화당이 싱글일 때는 조금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면서도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미국에서 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알면서도 안 물어보는 게 있고, 린지 그레이엄의 케이스고, 그리고 팀 스캇의 케이스는 아직 뭐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도 눈 감아주고 모르고도 눈 감아주고 했었던 것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해서 팀 스캇 하면은 그가 게이일지도 몰라 하는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 게이는 그 오래전에 아일랜드 사람인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잖아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왔고 감옥에서 얻은 병 때문에 일찍 숨졌었죠. 자, 이게 이제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들이 팀 스캇에게 기부는 하고 싶은데 싱글이라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밝혀라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